방역 정책 및 방역 조치를 전담하기 위해 신설되는 방역기획관실의 첫 비서관으로서 한국은 지금 일단 환자 발생 수준으로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급하지 않고 더 좋은 게 계속 나오면 예, 이거를 물릴 수도 없는 거거든요. 예, 월요일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나는 백신을 언제 맞을 수 있는지, 그리고 정부는 백신 확보를 정말 말처럼 잘 하고 있는 건지 국민적 우려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방역기획관이라는 자리를 신설하면서 김호란 국립암센터 교수를 임명한 것을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먼저 청와대 목소리부터 만나봅니다. 김호란 신임 방역기획관은 예방의학 전문가로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과 드라이브스루 방식 등 방역대책 마련과 국민들의 코로나19 이해에 크게 기여해왔습니다. 방역정책 및 방역조치를 전담하기 위해 신설되는 방역기획관실의 첫 비서관으로서 그 역할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일단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김호란 신임 기획관이 이 예방 의학 전문가로서 거리두기의 초안을 만든 사람은 맞는 겁니까? 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저희들은 뭐 내부 사정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니까요. 일단 저는 이게 지금 이 예방 이 기획관 이번에 설치한 건데 시기 문제와 인물 문제를 좀 나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초기에 미국 백악관 같은 경우는 코로나 TF팀을 백악관에다 만들었어요. 네. 당시에 데비 벅스 조정관을 중심으로 해서 앤서니 파우치 전염병 알레르기 연구소 소장 등등과 함께 이 TF팀을 구성해서 여기서 모든 걸 발표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과 공개적으로 충돌도 했었죠.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나중에는 결국 이제 파우치 소장 같은 경우는 아예 트럼프 대통령이 보지 않는 지경이 됐습니다. 자, 이게 초기에 이제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번에 설치하겠다는 게 저는 참 납득이 되지 않은 게 설치하려면 사실 진작 설치해야 돼서 문제인데 이미 방역 문제는 이제 한 벌 지나갔고 예. 지금부터는 중요한 게 바로 백신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와서 이제 방역 조정관을 설치한다는 건 시기적으로 저는 왜 지금 했는지 의문스럽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만약 이번에 설치했다라면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백신 관련된 거를 이제 해야 될 겁니다. 예. 즉 백신을 어떻게 하면 빨리 도입하고 백신을 빨리 접종할 수 있는지 이 문제를 집중해야 될 텐데 아시겠지만 김호란 지금 조정관 같은 경우는 이 좀 전에 발언에서 보셨지만 이 처음부터 백신 문제에 대해서 빨리 도입할 필요가 없다. 굉장히 회의론자였어요. 그리고 이제 중국 사람들에 대해서 출국 금지 이거 할 필요 없다. 8.15 그 광복절 집회가 확산의 중요한 원인이었다. 백신 같은 경우는 나중에 충분히 검토된다. 우리는 방역 잘하고 뒤늦게 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꾸준히 해왔고 예. 바로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의 기본적인 이 코로나의 정책으로 됐습니다. 근데 그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사실은 백신 이 수급 때문에 지금 온 국민들이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백신 문제를 중요하게 다룰 당사자를 백신이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사람을 지금 임명했기 때문에 바로 즉 시기의 문제와 바로 인물의 적정성 문제, 바로 이 두 가지 다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역보다는 지금 백신이 더 엄청나게 중요한데 그렇습니다. 그 인물이 특정된 것, 발탁된 거가 지금 부적절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거든요. 이게 여러 뒷말이 나오는 건 바로 김호란 기획관의 과거 발언 때문일 겁니다. 정부 논리만 대변해왔던 코로나 전문가라는 지적인 건데요. 저희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한국은 지금 일단 환자 발생 수준으로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급하지 않고 화이자 거 해놨는데 더 좋은 게 계속 나오면 예, 이거를 물릴 수도 없는 거거든요. 화이자 모더나는 이제 훨씬 가격도 비싸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가 없지 않을까. 예방접종을 먼저 해서 이런저런 위험을 미리 알려주는 거는 우리가 고마운 거지. 우리가 직접 하고 싶지는 별로 않은 거죠. 이 발언들이 좀 여러 뒷말이 있거든요. 구자영 차장. 화이자 등 가격 비싸기 때문에 구매 서두를 필요 없다. 그리고 다른 나라가 예방접종을 먼저 해서 이런저런 위험을 알려주는 것은 고마운 것이다.
물론 뭐 시점이 좀 다소 백신이 불안정했던 작년 말이라고 하더라도 이 발언이 지금 와서 봐서는 큰 문제가 있지 않냐는 지적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이런 거 아닙니까? 다른 나라는 빨리 백신 접종을 해서 이 집단 면역이 현실화되고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복귀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나라는 언제쯤 백신을 맞을 수 있는 거냐? 이 백신 수급이 좀 늦어진 거에 대해서 이 국민 불안과 분노가 지금 상당히 증폭되고 있는 마당에 새로 신설되는 방역기획관이 과거에 한 발언을 보면 백신 그렇게 빨리 그 수급 문제 없다. 다른 나라에서 먼저 맞아보고 이상이 있으면 나중에 도입돼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한 분이 방역기획관으로 임명이 됐기 때문에 과연 방역기획관으로서 백신을 빨리 수급하는 데 기여를 할 것인지 아니면 과거에 했던 발언처럼 우리나라는 빨리 뭐 백신 수급할 필요 없다. 좀 이렇게 기존의 자기의 신념을 지킨다라면 국민의 어떤 요구와 배치가 될 것이고요. 만약에 국민의 요구를 수렴을 하기 위해서 방역기획관이 임명했다라면 자신의 과거 발언이 좀 잘못됐다. 자신이 과거에 좀 너무 안이하게 생각했던 것 같다. 이런 대국민 사과를 하고 방역기획관으로서 임무를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자용 차장 말씀을 비춰봤을 때 지금 김원환 기획관이 뭔가 입장을 낼 수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렇다 할 메시지는 아직 없는 거죠? 신설된 방역기획관이기 때문에 인사검증 기준이 없었을 텐데요. 아하. 만약에 지난해 발언을 가지고 지금 인사검증을 했다라면 부적절한 평가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백신 수급 문제인데 백신 수급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을 과연 방역기획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필요하느냐. 만약에 국민 여론에 붙여서 방역기획관 임명 찬성 반대를 했다라면 찬성보다는 아무래도 반대표를 많이 받을 만한 인물이기 때문에 지금 논란의 어떤 중심에 서 있다고 보입니다. 이도하 변호사님. 앞서 저희가 김원환 기획관의 과거 발언들을 모으면서 공교롭게도 두 영상 다 김어준 씨의 뉴스공장, 김어준의 뉴스공장 프로그램인데 이렇게 신임 방역기획관이 특정 프로그램에 계속 출연하는 것 자체가 너무 정권을 옹호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우선 사실관계부터 확인해보면 작년 2월부터 올해 4월 13일까지 뉴스공장에 54차례나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스베이다라는 개인 유튜브 채널도 있잖아요. 김어준 씨. 거기에도 10여 차례 나왔다니까 합하면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거 한 60몇 차례 나왔다니까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시나 봐요. 근데 지금 전문가들 얘기로는 초기에 이제 방역 기획관이 필요하다고 건의를 하면서 방역의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되는데 이 기획관의 역할은 외부 민간 전문가들과 들어가서 정부에 쓴소리를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라고 하거든요. 근데 김호란 교수와 비슷하게 이 정부와 가까운 내지는 정부의 방역 정책을 옹호했던 이모 교수님도 있더라고 많이 나오시는 그분이 오늘 공중파랑 인터뷰하면서 이 김호란 교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최근엔 위험한 발언을 많이 하셨지만 이왕 들어가셨으니까 잘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또 어떤 분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금 민간 전문가들이 쓴소리를 해야 되는데 전문가라고 한다면 사실은 정부의 방역 정책이나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어떤 때는 쓴소리를 어떤 때는 옹호하는 발언 그러니까 잘했다 칭찬하는 발언을 해야 되는데 김호란 교수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어느 순간부터 정부에 비판하는 발언이 사라졌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런 전문가가 들어가서 하는 게 정부의 방역 정책을 옹호한다고만 지금 다른 분들이 얘기하시는 분들이 들어갔을 때 얼마나 방역에 도움이 될까. 그리고 저는 궁금한 게 K방역 잘했다고 계속 자랑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갑자기 방역기획관을 만들면 이게 무슨 메시지인가요? 계속 잘해온 거잖아요. 근데 왜 방역기획관이 필요하죠? 백신이 지금 다 불안해하니까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하려면 백신 기획관 뭐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저만 하는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같은 방송에 당시에 출연해서 김원환 기획관이 11월 수도권 유행은 광화문의 광복절 집회 때문이냐라고 했더니 그렇죠 라고 답하면서 이걸 단순히 다 8.15 집회 때문 아니냐 이렇게 특정한 것도 문제 발언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배종수 소장님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이렇게 쓴소리를 안 하고 이 정부의 코로나 방역 대책을 다 감싸고 칭찬만 하는 발언 때문에 직전 원내대표였던 김태현 원내대표가 이 김원환 교수의 말을 인용해서
정부 이 코로나 방역 대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렇죠. 이 김호란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문가입니다. 청와대나 정부에서 이제 전문가를 등용할 때는 얼마만큼이나 독립적이냐 또는 객관적이냐가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그동안 쭉 보면은 뭐 방송 출연이야 그렇다 치고 이 정부 여당 인사들의 상당히 많이 인용이 돼 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김태년 전문대 대표도 백신 관련 이야기를 하면서 김호란 신임 기획관의 주장을 싣고서 백신은 안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상당히 여당 인사들과 가까운 모습이 나타나는데 또 결정적인 것은 배우자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에서 전략공천을 받아서 양산갑, 경남 양산갑에 출마를 했어요. 결과는 이제 낙선이기도 했는데 예. 또 어떤 일화가 있었냐면 더불어민주당 배우자인 이재영 씨가 더불어민주당 중앙위 부의장을 맡고 있을 때 한 방송가의 그 인터뷰에서 김호란 교수가 워낙 유명하니까 사인을 좀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본인은 내심 불쾌한 거죠. 내가 정치판에 뛰어들었고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인데 오히려 배우자인 아내 김호란 교수가 더 유명하다 보니까 오히려 사인을 받아달라.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배우자가 또 여당 후보로서 선거에 출마했던 것 이것도 좀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는 거죠. 비슷한 말씀을 야당에서 했거든요. 김영란 기획관의 배우자가 작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전략 공천을 받고 출마했다는 사실 이것도 야당에 지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재밌는 이야기는 따님이 김호란 교수가 유명한 사람이라고 사인을 좀 받아오라고 했답니다. 제가 좀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속이 상하셨군요. 예. 후보는 접니다. 예. 네. 이곳이 사실은 보수 섹터가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처음에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은 후보여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지자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정대풍 이재용 후보를 국회로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배우자가 여당 후보로 작년 총선에 나갔든 뭐 야당 후보로 나갔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야당의 시각은 이런 것 같더라고요. 이게 혹시 여당에서 당시에 낙선을 했으니까 이게 김호란 교수를 방역기획관에 앉힌 게 보훈 인사 아니냐라는 주장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사실은 이제 배우자의 뭐 어떤 이런 정치적 경력을 두고 사실 뭐 이게 문제다 하는 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 더군다나 이제 이것 때문에 보훈 인사 했다는 것도 저는 뭐 좀 과다한 억지가 아닌가 싶어요. 야당의 시각이요. 그렇죠. 예. 문제는 이 김우란 지금 방역관의 전문성입니다. 생각해 보면요. 아니 그런 날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를 들어 백신 같은 경우에 이 백신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많은 그 백신 만드는 나라가 딱 5나라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5개밖에 지금 백신이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전문성이 일단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지금 백신이 2가지 종류 아니겠습니까? mRNA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아데노바이러스 방식이 있고. 근데 처음에 보니까 화이자하고 모더나가 mRNA 방식인데, 예.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아, 이거 지금 뭐 별로 문제가 있고, 딴 나라도 하는 거 봐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결과는 완전히 역전이 돼버렸습니다. 우리 정부가 10년을 기는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 이 아데노바이러스 계열의 지금 백신은 혈전 문제 때문에 지금 각 나라가 전부 다 지금 접종하고 있지 않아요. 되레 지금 mRNA 방식은 각 나라가 지금 서로 지금 물량 확보하려고 난리가 아닙니다. 이 부작용이 없으니까요. 근데 지금 본인이 작년 11월, 12월 달만 하더라도 이런 회사들 딴 나라 맞는 거 보고 우리가 해도 늦지 않다. 그때 가서 물량 확보할 수 있다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물량 확보할 수 있습니까? 지금 각 나라가 보면 완전히 백신 이기주의 때문에 일체 지금 수출도 하지 않아요. 또 우리는 또 성급을 주지도 않고 계약도 하지 않아서 지금 물량을 지금 가져올 수 없는 입장입니다. 예. 아니 이런 분이 예를 들어서 여당의 지금 백신 정책을 그동안 정부의 정책을 자지구지 해왔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자 그러면 최소한 정상적인 정부라면 이 사람이 이야기했던 걸 쭉 토대로 해서 이 양반은 전문가가 아니다. 그러면 지금 전문가가 누구냐? 이걸 따져봐서 임명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식의 인식을 보던 인사를 지금 청와대에다 앉혀놨어요. 그러면 정부가 뭐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전 세계는요, 백신 전쟁입니다, 정말. 그리고 더군다나 백신도 화이자, 모더나 이 2개가 핵심이에요. 여긴 스가 같은 경우에 이번에 지금 미국 갔다 와서 일본 총리가 화이자 지금 그하고 통화해서 5천만 회분을 지금 확보를 했지 않습니까? 화이자 대표하고. 그렇죠. 바로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세계적인 정보에 능숙하고 또 외교력이 있고 이렇게 또 총괄할 수 있는 정보력이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문제는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를 그동안 해왔고 그걸 여당 인사들이 앵무새처럼 똑같이 한 사람을 지금 백신 전문가라고 앉혀놓으니 이게 지금 앞뒤가 맞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이현정 의원님 말씀은
우리나라 백신 수급의 초동 대처 실패의 원인 제공을 할 수도 있던 이 인물이 신설된 방역기획관에 가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김호란 교수가 한 이야기가 여당 인사들이 똑같이 그냥 반복해 왔습니다. 똑같은 논리를 제공해 왔어요. 바로 그런 인사를 지금 청와대에 앉혀놓은 겁니다. 과연 그게 올바른 일입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요, 정말 세계적 제약회사와 밟고 백신 흐름에 정말 알 수 있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잖아요. 예. 그런 거 충분히 할 수 있는 나라면 싱가포르이 그 나라가 왜 작년 6월 달에 백신 확보 그렇게 열을 올렸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좀 유능한 사람을 좀 앉혀놓으라는 그게 바로 저는 국민의 요구라고 봅니다. 이 논란의 김호란 기획관에 대해서 야당에서는요, 임명 철회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방역, 방해 전문가입니다. 이런 분을 방역기획관으로 발탁한 것은 대통령이 방역을 포기했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에게 국민의 생명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이 정부의 거짓과 무능을 덮고 양심을 팔아온 것에 대한 보은 아닙니까? 의료계에서도 김호란 기획관을 보는 시선이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김은 교수는 방역기획관이 제대로 역할을 한다면 부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대한의사협회는 과학적 근거에서 원칙에 조언한 게 아니라 정부가 내놓은 정책을 정당화시키는 근거만 만들어냈다. 이렇게 좀 온도차가 있습니다. 네. 저것은 김윤 교수 말씀도 찬찬히 뜯어보면 제대로 역할을 한다면이라는 전제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아하. 그러니까 지금까지 김호란 교수가 제대로 역할을 해왔느냐 이것에 대해서 이현종 교수가 지금 굉장히 비판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현종 의원님이요? 네. 예. 뿐만 아니라 대한의사협회의 저런 그 논평에 정답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김호란 교수가 얘기한 것은 과학적인 근거와 원칙에 의해서 조언을 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내놓는 정책을 정당화시키는 근거만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까지 폴리페서나 어용 교수라고 비판하진 않았지만 과연 김호란 교사가 학자적 양심, 과학자로서의 어떤 양심에 입각해서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또는 조언해온 것이 아니라 정부가 내놓은 정책을 합리화하는 방안만 얘기한 거 아니냐. 이런 사람이 과연 방역기획관으로 가는 것이 맞느냐. 이런 전문가들의 어떤 이 따가운 충고 그리고 비판에 대해서 정부 인사 담당자들이 좀 귀담아 들었다라면 만약 인사검증이 있었다라면 네. 임명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 의료계에서도 이렇게 김호란 기획관의 발탁에 우려를 표하면서 오늘 여당 당권에 도전하는 홍영표 의원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그것이 정확치가 않습니다. 당시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개발 단계에서 그것이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이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계약을 해서 가져와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었고요. 진짜 백신의 어떤 성공의 가능성들이 더 이제 확실해지는 이런 것들을 기다리는 단계였었지. 그걸 어느 나라나 또 어느 공직자가 그걸 일부러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도하 변호사님, 홍영표 의원 얘기는 당시 상황이 김호란 기획관의 발언 같은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조금 기획관을 감쌌거든요. 근데 저런 발언을 전문가 중에 일부는 저런 발언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럼 저런 발언을 해주신 분이 한 분이 업무를 총괄하는 그 컨트롤 타워에 가면 안 되죠. 저 발언하셨으면 그냥 계속 민간에 계시면 되는 거죠. 민간의 한 분으로. 근데 저렇게 발언하고 상황을 백신에 대해서 정확한 상황을 모르고 계시던 분, 그 전문가로서 면모를 제대로 못 보여주신 분이 다시 그 컨트롤 타워에 가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지금 이제 백신과 관련해서도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방역, 백신, 집단 방역을 하고 집단 면역이 생기고 이 과정에는 국민이 정부를 신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런 부분에서 방역 기획관도 해야 되는 게 이렇게 신뢰할 만한 사람을 기획관으로 하니까 믿어달라 이렇게 돼야 될 텐데 이렇게 논란이 많은 분이 그리고 이분이 원래 정치를 하시던 분도 아니지 않나요? 그런 분이 아니라 전문가 중에서 의사 출신의 전문가들이 저렇게 논란이 많은 분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분을 구태여 발탁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나왔던 얘기지만 중국인 입국 금지 반대, 그다음 백신 조속히 접종할 필요 없다고 하고, 그다음에 8.15 집회발로 그 대규모 유행이 됐다고, 보수 집회 때문에 대규모 유행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시면 한편의 국민들은 저분은 진짜 정치적인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 분 아닌가? 방역에 대해서도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을 구태여
저 전문가 자리에 컨트롤 타워에 올릴 필요가 뭐냐는 거죠. 그리고 지금 질병관리청이 그럼 정은경 본부장 너무 잘하고 있다고 청장도 시켜주고 이랬는데 그분을 못 믿는다는 건가?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건지를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하시는 건지를 이해를 못하고 혼란이 더 생기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질병관리본부가 질병청으로 지금 청으로 승격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청으로 승격됐다 하더라도 여러 중앙부처의 다양한 얘기를 수렴하기가 어려우니 청와대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역기획관이 필요하다. 그런데 거기에 적임자가 김호란 교수였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예. 지금까지는 질병청이라든지 아니면 이 정부 여러 당국에서 얘기한 것에 어떤 합리적인 논거만 제시했던 분이 이런 방역기획관으로 가다 보니까 다른 부처의 어떤 견제나 다른 부처의 어떤 이견을 과연 그분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겠느냐 이런 의구심이 좀 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방역보다 백신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도 청와대는 일단 신설된 방역기획관이 방역 정책을 담당하겠다 이렇게 좀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현정 의원. 네. 바뀔 다음 화면을 저와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이렇게 되면 정은경 청장 위에 김호란 기획관이 있는 거 아니냐. 옥상호 그러니까 굳이 인물도 문제인데 이런 자리까지 만들어서 코로나 방역 자체에 혼선을 주는 건 아닌지 이런 지적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사실 방역을 지난 1년 넘게 지금 해오면서 사실 이제 여러 가지 혼선이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작년에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 있을 때만 하더라도 본인이 11월 달에 국회에 와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우리하고 계약을 맺자는 나라들이 오히려 그쪽에서 재촉하는 상황이다. 자, 모더나 화이자가 우리한테 제발 좀 계약 좀 해달라고 지금 다들 이제 바체가랑이 잡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작년 11월 달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어떤 인식들이, 이것 때문에 사실 이제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시킬 때 문재인 대통령이 바쁘다고 그래서 직접 본인이 임명장 들고 내려가서 거기서 임명장 수여식하고 모든 백신 문제는 질병관리본부 청으로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뭔가 좀 자랑할 거 있을 때 그때도 대통령이 갑자기 나와요. 그리고 직접 모더나 CEO하고 전화하면서 2천만 분 확보했습니다 이야기하고 또 뭔가 크게 보여줄 때는 갑자기 장관이 나와서 브리핑하고 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은경 본부장은 항상 어떤 면에서 보면 잘못된 거 있을 때 나와서 해명하고 잘한 거 있을 때는 장관, 대통령, 총리가 나와서 다 자랑해버리고 이런 이제 형국이 돼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병관리청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제 못한 건 다 우리한테 책임 돌릴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지금 청와대하고 대통령 바로 측근에 있으면 대통령이 누구 이야기도 결정하겠어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 이야기 듣고 결정할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예. 세종시에 워낙 거리가 머니까. 자, 그러면 이 앞으로의 어떤 정은경 청장의 어떤 이 위상이나 권한 자체가 상당히 약화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일원화를 해야 되는데 문제 이렇게 되면 사공이 많아집니다. 백신 같은 경우도 방역도 마찬가지지만 사공이 많아지면요. 결국 중구난방식으로 되고 이러다 보면 우리는 더 늦게 되는 거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신 문제는 확실하게 외교 쪽, 국정원, 그다음에 질병청 딱 이런 데서 TF를 형성해서 거기서 일단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효과적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설된 방역기획관, 인물도 인물이고 이 자리를 왜 만들었는지 여러 뒷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논란은 좀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